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 네. 지난해 7월 1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6월 30일 날은 비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7월 1일 날 취임을 준비하면서 취임식을 연기할 것인가를 고민을 전날 8시에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음날 7월 1일 날 일기가 아주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 민선 8기를 취임식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랬던 일들이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고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평을 사랑하고 양평 국민의 행복을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2년차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언론인께서 함께 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양평군의 이제 새로운 부군수가 여러분 오셨지만 지지연분이 부군수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동안 양평에는 부군수가 남성분으로만 저희들이 왔었는데 이번에 우리 양평군이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 지지연 부군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하고 차 한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성은 걱정하지 마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 주시고 앞으로 우리 부군수 열심히 해서 양평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지난 1년 동안 추진했던 내용들 잠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양평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가 2년차에 키워드로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처음에 주요 성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군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활행정이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직 개편을 몇 가지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과를 신설을 해서 양평읍, 양서, 용문에 가로 청소반을 넣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차가 지나고 나면 그 뒷정리를 할 사람이 사실 없어서 늘 거리가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반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청소에 우선 발전을 찍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그동안에는 도로 업무가 건설과 또 도시과 이렇게 해서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도로 업무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물며 또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는 변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의 문제는 이제 도로과에서 다 처리한다라고 해서 도로과를 신설해서 그동안에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법정 도로를 법정 도로화한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선은 저희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도로를 사유지라고 해서 막고선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과를 제가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양평에 관광과가 있었습니다. 민선 7기에서 문화관광과로 관광과를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군의 의원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양평이 관광이 수도권 주민들이 이렇게 양평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에는 관광이 초점이어야 될 텐데 관광이 문화과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얘기를 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광과를 신설을 한다라고 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관광과에 새로운 키트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허가 1과 2과를 만들었습니다. 건축과와 허가가 분리돼 가지고 건축 진행상에 서로 이렇게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평군이 12개 읍면이어서 1과에서 6개 읍면, 2과에서 6개 읍면 그렇게 해서 1과, 2과 그러나 팀마다 하는 업무는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일부 우리 뭡니까 토목 측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저희가 제 1주년을 중심으로 맞이하면서 언론 설문을 조사했더니 신속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약 70%가 만족한다라는 얘기들이 유의미하게 통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부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 1과 2과를 만든 것은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현안에 신속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호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고 또 재난 기본소득을 이렇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고 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준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속 대응하는 것으로서는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실 어떤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산부인과가 이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평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출생신고할 때 태어난 것이 어디야? 라고 하면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농촌에서 농촌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난 1월 초에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한 3-4개월 동안에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지난 5월 중순이었나요? 5월 중순경에 양평에 31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고 향후에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역점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속한 일들을 현안을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행정에 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군이 서울의 1.5배라는 많은 면적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각 분야마다 만들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발생되는 그런 현안 사항들도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생활 불편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 배정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구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면장들이 면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사 주차 시스템 개선인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사 내에 지금 공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고 합니다. 또 여기 이제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를 시키면 사실은 그 작은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수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첫 번째 받은 민원이었는데 군청에 차를 대면 문콕이 많다고 해요. 주차 간격이 너무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계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10cm씩 좀 늘리자. 그래가지고 주차 연수를 한 3배를 줄이면서 주차를 편하게 해드렸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 좋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활행정을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문산 관광지 주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때
2,000원, 3,000원을 또 내다 보니까 줄을 다 섰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백화점 들어갈 때도 그냥 가듯이 그냥 들어가고 나올 때 돈을 내자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시내 순환버스를 도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선거할 때 강상 저기 다리 앞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는 선거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오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다 차를 가지고 역에 간다. 차를 가지고 다 학교에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환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한 4개월 됐습니다. 이제 정착돼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운전기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분위기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주민 불편 일들을 챙겼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 받은 건데 뭐 다른 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복지 뭐 이런 많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우리 맑은 공기 모범 도시라는 공기에 관한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깨끗한 물에 관한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양평이 물과 공기가 깨끗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양평이 수도권에서 멀지 않지만 물과 공기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평의 미래 모습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현황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인구 증가 현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양평군 인구가 12만 4,500여 명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13만 군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무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12만 4,500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양평의 인구가 금년에 705명이 5월달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그 증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또 아파트 입주가 많아집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평이 그동안에는 단독주택, 이런 전원주택 이런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 정책 방향도 그런데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이죠.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원 단월, 양동 지역은 청원 단월은 4,000명이 안 되고 양동은 5,000명이 안 됩니다. 물론 5,000명이 안 되는 지역이 강화면도 있습니다만은 동부 지역의 3개면에 대해서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또 별도의 어떤 새로운 정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체험의 정책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구에 대한 변화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이 많이 변합니다. 교통이 그래서 지난번 두물머리 IC가 개통이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조원 IC까지 가면서 우리 두물머리 IC가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평에는 5개의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이런 4개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강상면과 하남에 가밀동을 하고 됐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권에서 몇 분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노선이 변경됐다, 노선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혼선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공문에 보면 내일 모레 하려고 했던 설명회도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 양평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양평 인근에 있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양평의 어떤 도로 정책에 대해서 혼선을 준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고 이제 건설 중인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양평군 인구는 5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지난번에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대비해서 우리 양평구는 앞으로 고속도로가 완공됐을 때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또 우리 양평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규제를 기회로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제 그 규제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서 업무를 우리 정책을, 우리 양평군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촌의 자연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양평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구 문제, 두 번째가 교통의 문제, 세 번째가 규제의 문제를 양평의 현 과제로 삼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양평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두 가지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30 양평 매력 그린 계획인데, 첫 번째가 양평구는 관광 문화벨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체험 지역에 대한 문제, 아까 제가 인구 문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손을 놓을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정책을 우리가 큰 포인트를 가지고 매력 그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화벨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한 대로 넘겨드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광 문화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구는 면적이 넓습니다. 동서로 길기 때문에 우리가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으로 통상 나누기로 하는데, 서부 지역은 서종과 양서면을 우리가 속칭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양서면 두물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세미연, 그 다음에 두물머리, 이쪽에 우리가 국가정원화 추진한다는 것은 아마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추진단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서부, 그 다음에 중부권역, 동부권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부권의 두물머리에는 첫 번째 보면은 국가 정원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수리 쪽에 대하섬과 거북섬입니다. 여기를 생태공원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한번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지난 50년 동안 팔당댐을 막고 나서 그 섬에 출입자가 적으니까 거기 나무도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수종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방을 유도를 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관광 자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환경부와 환경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가지는 생태를 본다면, 세 번째는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에 관한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따로따로 정리가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국가정원 추진하는 데는 두 번째 편의 증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서 체육공원을 주차장화 시켜가지고 거기를 좀 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양서면장이 양서면의 체육단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부지를 어디다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강에서 수금 두물머리 IC가 우리 양서면 양수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도로 확장이나 거기 이용 편리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대하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50년 동안 못 들어갔던 그래서 해금에 우리가 전략을 가져야 된다. 저는 DMZ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던 그런 전략을 가지고 탐방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과 대하섬 연계해가지고 환경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50년 동안 안 들어간 곳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문화도시 얘기했는데 두물머리에 통일음악제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우리 두물머리 북한강은 발원지가 금강산 쪽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한강은 저쪽 강원도 태백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원이 되는데 그 강을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남북의 통일의 문제를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통일음악제를 한번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양수리 지역을 유엔에서 진행하는 그 관광지구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내에서 5군데가 지금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유엔에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유엔에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양평 두물머리가 세면이 어떻게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중부권입니다. 중부권은 우리 지도에 보면 옥천, 강산, 강화, 양평읍, 대군면을 우리가 소위 중부권이라고 이렇게 묶었는데 양평읍에 아름다운 반풍경, 그다음에 걷고 싶은 양근천, 친수공간 조성 이런 얘기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반풍경 만들기입니다. 양평이 저녁이 되면 사실은 깜깜한 도시가 돼서 전혀 뭐 이렇게 밤에 관광객이 오지 못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약간 사진 촬영 기술이 좀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양평을 좀 만들어야 많은 분들이 양평을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강 야간 경관 조성 사업, 갈산공원, 양강섬, 노란계공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청사도 저쪽 강상면에서 보면은 캄캄하게 어두운 그냥 시멘트 벽입니다. 밤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국민의 날이 9월 14일인데 그때를 준비해서 이 청사를 야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맑은 시장 경관 조명 이것은 르네상스 사업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 하부 공간도 개선을 해서 좀 야경이 있는 양평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걷고 싶은 양근천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양근천을 서울에 있는 청계천처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또 시장하고 연결돼서 시장 경제도 살려보고, 그 다음에 양평 읍민들이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저희 하반기에 또 조감들을 만들어서 언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강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양강섬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더 공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청 뒤에 있는 양근 강변길을 특화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m 52m 정도밖에 안 되는 인도를 한 5m 정도로 넓혀서 많은 분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산 강화가 현재 좀 단절되어 있습니다. 차량밖에 이동이 안 되고 그것을 강산 강화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친수공간 사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북권입니다. 동북권에도 이제 지평현이라는 양평과 양근과 지평현,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보면 여가문화 공간 조성에서 관광과 일상의 조화라는 타이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코 포레스트 조성 사업 현재 예산이 한 160억 정도 이렇게 금년도 말까지 투입이 될 텐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클라이밍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문, 마룡, 순안 산책로. 그래서 현재는 다문리 연수리 쪽에서 산책로가 내려왔지만 그것을 흑천까지 연결을 시켜서 흑천 주변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미산과 양묘사업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그 숲이 하나 있는데 여기 어미산입니다. 그래서 용문역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 산을 현재는 절반은 산인청 땅이고 절반은 사유지라고 합니다. 이 산을 공원화시키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현재 용문에는 그 어딥니까 천주교 용문 성당 주변으로 해가지고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이 되면 용문도 공원이 좀 많아지는 곳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문산 관광단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도 단지 내에 볼거리가 없어서 밤에는 아주 정막강산입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 만들고 그 용문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차도밖에 없는데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사업, 이것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 나오는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광 자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문산에 이제 발원지 상징화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발원지 그러면 저 황지연못까지 가는데 태백산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용문산에도 계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계곡에 우리가 발원지라는 곳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양평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 문화도시 전림인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건데, 지평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제평화공원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군부대로부터 저희들이 한 25,000평의 땅을 지난 5월 중순에 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땅을 이용해 가지고 공원화 시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평리 전투는 우리 미군, 프랑스군, 국군, 그 다음에 적군으로는 중공군과 북한군, 이렇게 해서 다국적군이 참여한 전투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국제평화공원을 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중공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인류애로서 그들에게 미령제를 만들어주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경색되어 있는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미령제를 통해서 좀 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구둔역 주변 지역,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민선 7기부터 있었던 건데 구둔역 작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이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체험 지역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이 안 되는 면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인데, 보면 로드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사업 추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체험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대응하는 사업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 생활 개선하고 학교 학생 감소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귀향 기촌 지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소외됐던 SOC 투자,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 지원, 문화활동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동부 지역에서도 그 삶의 어떤 그 문화적인 삶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좋은 잘 된 일이 뭐냐면 농촌 협약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이 6월에 선정이 됐는데 규모는 약 한 36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용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구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천되면 동부지역 체험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합쳐 보면은 이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평읍, 옥천, 서종, 양서, 가마 이런 내용들을 아마 자료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군수가 각 읍면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전체 구성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양평구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라는 점을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청 청사 이전을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평군청이 아주 그 주민들이 찾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양평읍 인구가 금년 말이면 4만 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텐데 5만 명에 대비한 양평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양평군청사가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양평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환승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양평에서 양평역의 입지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못했었습니다. 거기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것이 좁아서 이제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환승장을 양평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 환승장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농업 우리 양평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농업에 대한 전환 작업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우리 농업단체와 공동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쌀 대체 장목으로다가 가능한지 여부를 금년에 지금 시험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가루쌀 눈 재배를 해서 지금 밀을 데우고 나서 이렇게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함께 우리 밀이 양평의 대표적인 어떤 농산물이다라는 부분으로다가 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이 생산되고 나면 먹거리도 우리 양평의 먹거리, 특히 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밀 양평에서 생산된 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현황부터 해서 우리 최후의 정책, 관광 정책, 그 다음에 미래 담론까지 제가 약 한 20분, 한 30분 됐네요 벌써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평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